농바시 대표 김유일입니다. 오늘은 청년이 돌아와야 다시 살아난다, 농촌이 다시 살아난다는 주제로 농바시 제 77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안전사고에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PPT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농촌은 청년이 돌아와야 다시 살아난다는 주제로 77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이제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 시대. 그리고 농촌에는 이제 청년이 없다는 말들이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면단위 지역 마을의 40대 이하 청년 농업 경영주는 4개 마을당 1명꼴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 살아야 할 텐데 그래야 농촌도 좋고 청년도 좋거든요. 지금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촌의 모습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보면요,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죠. 이른바 반농 반X의 삶을 추구하는, X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라는 뜻이겠죠.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귀농 귀촌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귀농이 39.4%였고요. 귀촌이 67.9%였는데 이분들이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농의 한 40%가 귀농자 중 100% 중에 40%가 청년들이었고 귀농 귀촌 인구의 그 100% 중에 67.9%가 청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총 5,434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도시민에 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농촌에 오시면 그만큼 여유로움과 그다음에 건강을 보살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풍부한 자연과 함께하고 여유로움을 함께하고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있는 곳, 그리고 편안히 쉼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농촌에 오시면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 이유는 풍부한 농촌 자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면 농촌은 왜 근데 농촌에 안 사냐? 농촌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촌의 교육이라든지 보건, 그다음에 복지, 문화, 여가, 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금 최소한의 국민 서비스 기준을 갖춘 곳은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40%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시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더욱더 농촌에 살면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떻게든지 도시에 살려고 하는, 요즘은 농민들도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프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청년 귀농인이 10년 이내에 그래서 역귀농하겠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농촌에 힘들게 왔는데 다시 역귀농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지를 우리가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이제 오기 전부터 왔거나 뭐 이렇게 오기 전에 애로는 먼저 집을 구하는 일이겠죠. 두 번째는 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창업, 이제 농촌에 취업하고 농촌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귀농귀촌 센터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데가 이제 또 농촌 활력과 이런 데가 뭐 잘 돼 있는 데가 있겠지만 또 못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확한 농촌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정확한 그런 귀농귀촌 정보들이 잘 제공이 돼야 되고요. 상당히 또 자금 지원 제도도 여러 사람에게 잘 알려서 그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보다 현격히 차이나는 인프라가 애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악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그런 것도 이제 좀 도시보다는 떨어지죠, 아무래도.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정주 여건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도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정주 여건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든지 번역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이라든지 종합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년을 농촌에 정착하게 하려면은 첫째 이제 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 등을 개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고 새로운 쌈터로서의 최소한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드립니다. 농촌에서 일과 삶을 건면하려면 균형 잡힌 일과 삶의 무대로 일도 해야지만 삶의 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지역 밀착형 생활 간접 자본 SOC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공급하려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많이 공모를 했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이런 기반시설 SOC를 반드시 설치해 주어야만이 기본적으로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든지 또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5억짜리도 있고 자율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10억짜리도 있고 또 40억짜리 권역사업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40억 플러스 20억 해가지고 60억짜리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 만들기, 전라북도에서는 생생마을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500만원짜리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 포럼을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농촌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청년들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농촌에 정착시키려면 그들에게 나올 문제점을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청년들이 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사전 예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서울에 가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전라북도에 지금 서울 방배동에 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자유롭고 자유스럽게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청년 예비농들에게 드릴 말씀은 항상 머릿속에 융복합 농업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 융복합 농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융복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IT 혁명을 떠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농업 분야에 접목을 해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들이 이런 것들을 채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기존의 농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산성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절감되고 병충해 방제율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것은 우리 농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농들은 6차 산업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6차 산업 고도화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농부들이 6차 산업화를 형식적으로 했다면 이제 청년들은 실질적인 6차 산업화 그리고 유목함 농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소통 시간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끝났네요. 오늘은 농촌은 청년이 돌아와야 다시 살아난다는 주제로 농밭이 제 77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유튜브에서 농밭이를 검색하여 주시고요. 오늘 저의 강좌가 7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7개네요.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밭이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농촌은 청년이 돌아와야 다시 살아난다는 주제로 농밭이 제 77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